사전에 물밑 작업을 좀 했던 기업들 위주로만 선별적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 위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참여했었느냐 보시면은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산업 보고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핵심 주제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22년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대략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초반 치고받고 하는 과정이 있은 이후에 휴전 돌입을 하면서 금방 끝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새 25년도 2월 벌써 전쟁이 터진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다행히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아주 빠르게 종전 논의가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밑 작업들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요. 세부 조율 단계에 와 있는 것 같고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은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남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는 어떤 기업들을 보면 좋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부터 지금 종전으로 가는 그 분위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2년도 2월 24일 날 발발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25년도 2월 26일입니다. 3년이 지금 지나는 시점에 와 있고요. 여전히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입장 차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양국 간에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정쟁이 계속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에 있고요. 2024년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가 전년 대비 6배에 지금 달하는 것으로 조사는 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람의 절반 이상이 가능한 빠른 전쟁을 종결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한 22년 전쟁 초기 당시에 갔을 때는 생각이 달랐거든요. 그때는 전쟁 초기에는 응답자의 73% 이상이 승리할 때까지 싸워서 러시아를 몰아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3년이 지금 지나가는 이 시점에 잘 보시면은 어떻게든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다시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다시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일반 국민들의 바람이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여론이 되는 거고요. 이 여론이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약간 압박하는 듯한 이런 지금 형국에 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상당수는 평화를 위해서는 지금 뺏긴 영토 이것도 어느 정도는 줘도 된다. 이 정도까지도 지금 상당히 개방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이 길어지는 만큼 피해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 규모, 그 다음에 향후 재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요.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발발한 후에 2년간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약 1,52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고요. 이는 자산 및 인프라 파괴로 인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운용비용이라든지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수익 등 경제 손실액은 약 4,990억 달러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마어마한 금액의 지금 피해를 계속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 기간이 길어지면 더 길어질수록 피해 규모는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전쟁을 끝낸다. 이런 지금 이유에는 경제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건 아무래도 주택 같습니다. 주택의 규모가 지금 비율이 가장 높고요. 운송 부문 22%, 상업이나 산업 쪽에 11% 순으로 지금 피해 규모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부문 집 호수로 보면은 전국에 한 200만 개 이상의 주택이 피해를 좀 입었고요. 운송 부문에서는 지금 290개 이상의 교량, 그 다음에
8,400km가 넘는 고속도로, 국도, 이런 뭐 철도, 이런 것들이 지금 손상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복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논의는 전쟁 중에 이미 논의가 되었습니다. 저도 뚜렷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22년도 4월, 그러니까 전쟁 터진 지 2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땐 제가 들었던 생각은 좀 약간 의아했어요. 왜냐면 한참 전쟁 중인데 갑자기 무슨 재건을 논의한다. 그러니까 종전에 대한 이야기도 없는데 갑자기 재건을 논의한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이 테마처럼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 테마일 수밖에 없다라고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여튼 뭐 팩트가 아니건 간에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 주도로 국가재건협의회가 창설된 이후 서방 주요 국가, 그 다음에 국제기구, 뭐 유엔 같은 곳이죠. 이런 곳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회의가 좀 진행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일단은 참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앞서 보셨던 20년도 회의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참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뭔가 역할이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른 수혜는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금액으로 보았을 때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체 약정액으로 약 30.5억 유로를 약정했습니다. 대략 하나 기준 한 4조 5천억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대부분의 약정 금액은 금융 및 인도적 지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남아있는 지원 할당액을 기반으로 재건 사업에 대한 역할이 분배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아시아에서 일본하고 한국이 상위 지원국에 속하기는 하지만 전체의 비중을 놓고 볼 때,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굉장히 낮아가지고 큰 폭으로 뭐 기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우후죽순 기대치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전에 물밑 작업을 좀 했던 기업들 위주로만 선별적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 위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주가 약속된 부분들만 유효하다는 거, 요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어떤 기업들이 참여했었느냐 보시면은 여기 민관협동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에서 원팀 코리아를 구성했었고, 요때 참여했던 기업들은 여기 보시면 삼성물산, 그 다음에 HD 현대건설기계, 현대로템, KT,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18개의 주요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이제 공공기관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과 또 함께 하는 기업들이 있겠죠. 요 기업들이 이제 협력사가 되겠죠. 같이 이제 요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대형주 중심으로 내가 좀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건설사, 삼성물산이나 또는 건설기계 공급하는 HD 현대건설기계, 그 다음에 현대로템은 전쟁으로 요새 한참 방산주로 유명하지만 원래 또 본업이 그 철도 레일 같은 거, 이런 거 솔루션을 공급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실제 파괴된 철도 같은 거 복구할 때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로템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정리한 종목들은 SG라고 하는 기업, 아이톡시, 방금 말씀드렸던 현대로템,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와 같은 건설기계, 그 다음에 통신, 이런 쪽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기업인 다섯네트워크스,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관심 기업으로는 SG라는 기업하고요, 아이톡시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저희가 정리를 좀 했고요. 우선 SG 같은 경우에는 이 아스콘이라고 하는 제품,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아스콘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고속도로나 뭐 도로공사할 때 보시는 그 새까만 것들이 있죠. 아스팔트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주로 납품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항만, 터널, 공항 활주로, 뭐 도로 이런 포장에 쓰이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리 무언가 구두든 뭐든 사전에 협의가 된 기업들이 이번 재건 사업에 포함돼서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동사도 이미 23년도 5월부터 해서 우크라이나에 특허 출원을 진행해서 에코스틸 아스콘 이런 것들을 당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도 1월에는 우크라이나 현지 아스콘 생산 및 포장 업체 두 곳으로부터 총 350억 규모의 수주를 받기도 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까 그
원팀콜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죠. 이 기업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핵심인 도로 복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미 약정도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스몰캡 내에서는 수혜를 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아이톡시입니다. 아이톡시는 이제 포면상 봤을 때는 게임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 회사가 뭐 코로나 때는 의료기기도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사업도 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유통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회사 역시 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우크라이나에 지금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4년도 3월 달에 우크라이나 국방부 조달청, 그 다음에 KG 모빌리티, 구 쌍용 자동차죠. 이 회사와 함께 한국산 픽업 트럭을 공급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는 결국 물자 수송이라든지 운송에 필요한 차량이 필요할 거고요. KG 모빌리티는 국내 대표적인 뭐 SUV, 픽업 트럭을 만드는 업체죠. 그래서 KG 모빌리티는 차량을 공급하는 거고요. 아마도 아이톡시가 현지에서 유통을 하는 이런 아마 사업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제 우크라이나 현지에 이 픽업 트럭 같은 거를 유통을 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구조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들과 이미 사전에 다 협약이 맺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재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은 수혜를 볼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수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향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 계속 끊임없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럴 때마다 관련 기업들이 좀 주가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실제로 이들 기업들이 얼마만큼 돈을 버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뭐,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잘 보시면 전쟁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또 전쟁이 어디서 날지 모르고, 또 전쟁에 따른 재건사업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들을 잘 공부해 두신 다음에, 또 향후에 좋은 기업들 투자하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